캐패시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모스 캐패시터의 엘렉트로스태틱스를 배우겠다. 그래서 정전기적인 관점을 우리가 볼 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MOS 캐패시터가 원래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이것들은 전압을 우리가 걸어주게 됨으로써 실리콘 쪽에 있는 차지를 모듈레이션 합니다. 그래서 주로는 실리콘 표면에 있는 전하량들의 변화를 게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유발을 시킨다라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데피니션들을, 특히 실리콘의 밴드 다이그램, 밴드 구조에서의 데피니션들을 면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집중을 해주시고, 이게 이제 나중에 트랜지스터 쪽에서도 캐패시터에 관계되어 있는 이런 파라미터들과 엘렉트로스태틱스가 모두 활용이 되기 때문에 캐패시터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트랜지스터를 이해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모스 캐패시터 구조를 배울 때 알아야 될 파라미터가 바로 벌크 세미컨덕터 포텐셜, 파이 F라고 알려져 있는 요 값입니다. 예. 자, 파이 F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일단 여기 밴 다이그램부터 먼저 보게 되면은, 자, 밴드갭 내에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와 인트린식 레벨이 있는데, 우리가 P타입과 N타입에 따라서 페르미 레벨은 다르죠. 다른 상황에서 인트린식 레벨과 페르미 레벨 사이에 에너지 크기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세미컨덕터 벌크 세미컨덕터 포텐셜 파이 F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텐셜이기 때문에 앞에 전하량을 붙여야지 에너지가 나오죠. 그래서 P타입인 경우에는 Q 파이 F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의 자체가 EI에서 EF를 뺀 것이기 때문에 이 값을 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EI-EF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N타입 쪽에서는 페르미 랩이 상부에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E-EF는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N타입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N타입부터 먼저 보게 되면은 이 EF와 이 인트린식 레벨 간의 그 상호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포텐셜과의 관계식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다시피 차지 덴시티 관점을 표현할 때 N은 NI의 익스포넨셜에 KT EF-EI로 우리가 이미 이거는 알고 있고요. 자, 이것을 식을 변형을 해보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핑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ND하고 프리 일렉트론은 거의 동일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식을 이용하게 되면은 위에 있는 익스포넨셜 그 벌크 포텐셜을 이용하게 되면은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KT에 EF-E는 마이너스 Q 파이 F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파이 F는 이제 양의 값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EF-EI가 마이너스 QF로 표현이 될 것이고요. 자, 이거를 변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파이 F는 여기서 이제 변형을 하게 되면 파이 F는 여기 있네요. 자, 요 식을 가지고 우리가 파이 F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요 식이 탄생을 하게 된다. 파이 F는 마이너스 Q분의 KT의 ln의 NI분의 ND 이렇게 되고, 그 값은 0보다 작은 값이 된다. 적은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절대값을 씌워놨습니다. 그죠? 절대값을 씌워놨다. 자, 그래서 파이 F는 이제 포텐셜이기 때문에 저 에너지 차이에서는 에너지 차이적으로 볼 때는 이제 E-EF는 양의 값이지만 포텐셜은 이제 마이너스 값이 부가 붙기 때문에 차지가 마이너스 전자에 대한 것이라서 이게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는 거 잘 보시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값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 똑같이 하게 되면은 P타입 쪽에서도 이러한 벌크 세미컨덕터 포텐셜은 Q분의 KT ln의 NI분의 NA. 이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큰 거죠. 왜냐면 지금 인트린식 레벨과 페르미 레벨이 서로 크기가 반대되기 때문에 이거는 양의 값이 나오고 이거는 음의 값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포텐셜의 인트린식 레벨과 페르미 레벨의 에너지 차이는 우리가 도핑 레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걸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페르미 레벨의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NA와 ND를 바꿈에 따라서 파이 F가 변한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인버전 특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인버전 특성을 얘기하는 기준점이 바로 페르미 레벨과 인트린식 레벨의 에너지 차이인 이 파이 F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 값을 일단 뭔지를 알아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트랜지스터 특성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잘, 이게 숙지를 하시고 앞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볼테이지 드랍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제 MOS 시스템에서 캐패시터에서 우리가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전압을 거는 거는 이제 그 게이트 쪽이죠. 게이트 메탈 쪽에 전압을 걸어준다. 그래서 외부에서 걸어주는 전압이 VG인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 MOS 스트럭처에서 어떤 식으로 이 전압이 인가가 되느냐. 이제 걸어준 전압이 결과적으로 내부의 MOS 스트럭처에서 나눠지게 되거든요. 예, 그 전압들을 표현하는 식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게이트 전압은 우리가 걸어준 전압, 외부에서 걸어준 전압이 플랫 밴드 볼테이지 플러스 악사이드에 있는 악사이드 볼테이지 플러스 반도체에 있는 파이 S로 걸리게 됩니다. 예, 그렇죠. 자, 이 세 가지를 각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플랫 밴드 볼테이지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밴드를 모두 플랫하게 만들어준 데 필요한 볼테이지라 그랬고, 그것은 메탈과 반도체의 웍 펑션 차이와 같다. 그래서 QVFB는 파이 MS. 그리고 이거는 파이 M 마이너스 파이 S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일단은 플랫 밴드 볼테이지에 들어가는 전압이 여기 더해지고, 그 다음 더해지는 것은 악사이드 볼테이지. 그래서 볼테이지 드랍 across the oxide. 악사이드가 우리가 밴딩이 일어나는 걸 봤잖아요. 자, 이런 그 전압이 실제로 악사이드에 걸릴 때의 전압이다. 그래서 VOX는 악사이드에서 밴딩이 일어나는 토탈 어마운트를 얘기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반도체도 전압이 걸리겠죠. 그래서 반도체에 걸리는 전압은 파이 S로 표현한다. 파이 S라는 것은 실리콘에 걸리는 전압인데 실리콘의 밴딩을 표현하는 모든 전압의 크기를 표현한다. 자, 이거를 표현하는 값이 바로 Q 파이 S는 벌크 마이너스 서피스의 인트릭스 레벨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자, 이런 상황이 됐다고 봅시다. 우리가 SiO2가 있고 전압이 어쨌든 걸려 있더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보다시피 플랫밴드 볼테이지도 얘기를 했지만 실리콘이 이렇게 밴딩이 일어나는 영역이 주로 표면 쪽에 있다고 했죠. 예. 자, 벌크 쪽은 변함 없는 대부분이 이제 코전 뉴트럴 리전이지만 소위 디플리션 영역에 해당이 되는 어느 정도 영역에서는 밴딩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인트릭스 레벨 밴드갭의 중앙에 있는 인트릭스 레벨로 똑같이 이러한 밴딩 구조를 따라가야 된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트릭스 레벨이 위치에 따라서 변하니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벌크 쪽에서의 인트릭스 레벨을 우리가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표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밴딩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SiO2와 이제 접합되는 여기 기준 바운드리에서의 인트릭스 레벨이 있겠죠. 이걸 우리가 서피스라고 합니다. 자, 보다시피 벌크의 인트릭스 레벨과 서피스의 인트릭스 레벨은 이 실리콘의 밴딩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요. 이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벌크에서 서피스의 인트릭스 레벨을 빼줍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실리콘에서의 밴딩을 표현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예, 그죠? 사실은 컨덕션 밴드나 밸런스 밴드 모두 똑같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인트릭스 레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걸 설명하기 때문에 나중에 인트릭스 레벨을 가지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파이 S는 바로 이것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전압이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컴포넌트, 플랫 밴드 볼테이지와 악사이드 볼테이지, 그 다음에 서피스 포텐셜 세 가지를 모두 더한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걸어준 전압에 나눠지는 그러한 볼테이지가 되겠다. 예,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이트를 플랫 밴드 볼테이지만큼 준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줬단 말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이 값이 0이 돼버리고 악사이드나 서피스 포텐셜 모두 0이 돼버린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밴딩이 모든 영역에 전혀 없습니다. 전압이 걸리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이 바로 뭡니까? 플랫 밴드 컨디션입니다. 그죠? 플랫 밴드 컨디션. 모든 영역에서 전기장이 없고 모든 밴드는 플랫한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식에서 이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전압을 걸어주는 상황에서 밴드 다이그램의 변화를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MOS 캐패시터에서 우리가 평형 상태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게이트 전압을 인가를 하면서 캐패시터의 구조를 변화를 시켜보겠다. 자, 이것은 실제로 이제 트랜지스터를 동작시키기 위한 상황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전체적인 밴드 다이그램의 변화 양상을 전반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크게 세 가지의 영역이 나오는데, 세 가지의 동작 모드가 있는데, 그 모드에 대해서 각각이 차지들의 변화는 어떤 변화가 유발되는지를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우리가 게이트 전압을 이제 바꿔주는 상황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크게 우리가 전압을 걸어줌에 따라서 이런 MOS 캐패시터의 세 가지 모드를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accumulation,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epletion, 세 번째는 inversion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자, accumulation에서 전압을 걸어주는 상황과 inversion에 전압을 걸어주는 상황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전압을 점점점 감소시킨다. 게이트 전압을 점점점 감소시키는 걸 알 수 있다. 자, 일단 우리가 accumulation에서의 조건을 보게 되면은 게이트 전압이 플랫밴드 볼테이지보다 더 크게 걸어주게 됩니다. 지금 이 그림 자체는 나와 있는 것이 N-타입 반도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메탈을 썼고요. 이 상황입니다. 지금 페르미 레벨을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면 메탈의 페르미 레벨이 여기 있고 반도체의 페르미 레벨이 여기 있습니다. 이 FSI.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탈 쪽의 페르미 레벨이 현재 어디에요? 반도체 쪽보다 훨씬 더 낮게 이제 걸려져 있는 상황임을 알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로 상대적으로 걸려져 있고, 플러스로 걸려져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로 걸려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높은 전압이 플러스 전압으로 걸려 있는데, 플랫밴드를 넘어서서, 플랫밴드는 이러한 조건인데, 여기서보다 훨씬 더 게이트를 높게 줬으니까, 이렇게 다운워드, 페르미 메탈 쪽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 되겠다. 자, 이러한 상황이 되면, 밴드 밴딩이 SiO2에 강하게 아래쪽으로 향하는, 메탈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메탈 반쪽으로 바라봤을 때 다운워드 밴드 밴딩이고, 그 다음에 실리콘 쪽도 이렇게 서피스 쪽에서는 다운워드 밴드 밴딩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럼 이런 일에서 차지들은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자, 메탈은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전혀 없고요. 인슐레이터도 차지는 전혀 없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거는 오로지 여기입니다. 실리콘의 표면만 신경 쓰면 돼요. 벌크는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일렉트로스태틱에 영향을 받는 것은 오로지 실리콘 표면이다. 자, 표면에서 서피스 밴드 밴딩이 생기면 전하들은 어떻게 되느냐? 일렉트론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는 N타입인데 머저리티 캐리어들이 일렉트론이고 얘네들이 다 표면으로 가겠죠? 이렇게 몰립니다. 왜냐면은 이 벌크 쪽에서는 얘네들이 일렉트릭 필드가 없기 때문에 랜덤 모션을 하고 있다가 표면 쪽으로 혹시나 가게 되면 확률적으로 얘네들이 전기장이 있음을 알게 되고 표면으로 이렇게 몰려드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 표면 쪽에 머저리티 캐리어인 일렉트론들이 몰려드는 상황입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accumul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accumulation. 자, accumulation이라는 거는 N타입이나 P타입이나 상관없이 머저리티 캐리어들이 표면에 몰리는 상황을 accumulation이라고 얘기한다. 지금 우리가 N타입 반도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일렉트론이 표면에 몰려드는 상황이 accumulation이고, 만약에 P타입 반도체를 썼다라면 홀이 표면에 몰려드는 상황이 바로 accumulation이 될 것이다. 그죠? 자,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제 서서히 게이트 전압을 줄여줍니다. 줄여준다는 거는 플러스 방향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점점점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서 이제 역전이 됐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페르미 레벨이 메탈 쪽에가 오히려 반도체 쪽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더 올라갔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마이너스로 간 겁니다. 자, 요때 조건은 게이트 전압이 플랫밴드 볼테이지보다 더 작습니다. 작은 경우는 이제 밴드 밴딩이 아까와는 반대로 어버드로 가 있죠. 어버드로 되어 있고, 실리콘도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아까 어큐뮬레이션 때 몰려있던 일렉트론이 이제는 모두 바깥으로 빠져나가죠. 왜냐하면 어버드 밴드 밴딩이기 때문에 전기장의 포텐셜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빠집니다. 자, 그래서 일렉트론은 더 이상 서피스에 있지 못하고 리펠링 돼버리고, 코자인 뉴트럴 리전도 퍼져나가 버리죠. 그러면은 표면에는 더 이상 특별한 전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게 N타입 실리콘이긴 하지만 이쪽에서는요, 홀이 여기로 몰려들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홀은 워낙에 작은 값이기 때문에 몰려드는 순간 가장 일렉트론이 소멸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크기가 워낙 작아서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디플리션 이전과 거의 동일한 상황이라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디플리션이라고 표현합니다. 보시다시피 디플리션이 됨에 따라 가지고 이게 밴드 밴딩이 있는 영역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자, 여기서 디플리션 이전의 조건에서는 이 밴드 밴딩에 있는 영역이 마치 우리가 PN 다이오드에서 디플리션 얘기한 것처럼 차지가 없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서피스에는 이 영역에는 차지가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점점 더 게이트 전압을 감소를 시킵니다. 그러면 더 이렇게 휘어지겠죠. 더 휘어지고 SiO2에 더 높은 전압이 걸리고, 그 다음에 실리콘 쪽은 이렇게 어버드가 더 심해집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자, 한번 잘 보시면 이게 우리가 반도체 페르미 레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점선으로 표현된 게 이 반도체 인트린식 레벨인데, 디플리션 이전을 잘 보시면
이 실리콘 SiO2와 접한 면에서 페르미 레벨과 인트린스 레벨이 서로 만납니다. 그죠? 요 지점에서 보시게 되면 페르미 레벨이 실리콘에 있는 페르미 레벨이 결과적으로 인트린스 레벨과 만나는 지점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되고 이게 디플리션의 어떠한 조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전압을 더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이제 역전 현상이 발생해요. 무슨 일이냐고 하니 이 표면에서 봤을 때 이 포인트를 보게 되면요. 이 표면을 보게 되면 이제 인트린스 레벨이 페르미 레벨보다 더 높이 있죠. 더 높이 있다는 건 에너지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높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인트린스 레벨이 페르미 레벨보다 더 높다. 그럼 마치 이 바운드리에서만 봤을 때는 이 벌크는 원래는 N타입이었는데 이 바운드리 관점에서 보면 요것만 떼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요 점에서 봤을 때 확대해 보이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다음 밸런스 밴드 마치 이쪽은 P타입처럼 고동하는 거예요. 예, 원래는 N타입이었는데 이러한 높은 게이트 바이어스에서 표면 쪽에서 밴드 다이그램이 역전이 되니까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페르미 레벨이고 실리콘 여기가 우리가 앞서 봤던 인트린스 레벨 서피스 예, 서피스 그래서 벌크 포텐셜 표현할 때 우리가 서피스의 인트린스 레벨을 표현했죠. 예, 이 값이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에서는 마치 P타입처럼 고동한다. 자,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표면은 N타입이 아니고 P타입이 됩니다. 왜냐? 홀이 처음에 점점 이제 모여드는데 디플리션 지점까지 영향을 못 미치다가 더 높은 마이너스 전압이 게이트에 걸리니까 홀이 계속 모여들어서 여기가 상당하게 많은 홀이 발생했고 오히려 머저리티 캐리어인 N타입을 역전시켜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N타입에 있는 일렉트론들은 높은 밴드 밴딩 때문에 다 벌크로 밀려나갔고요. 여기는 일렉트론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홀만 계속 모여드니까 적어도 이 표면은 마치 홀처럼 고동됩니다. P타입처럼 고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버전, 거꾸로 뒤집어졌다. 그래서 인버전이라고 표현해요. 자, 인버전이 돼버리면 이제 트랜지스터는 켜지는 조건이 돼요. 나중에 우리가 트랜지스터 얘기할 때 캐리어들의 이동을 얘기할 때 이 인버전 채널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트랜지스터가 켜졌다, 온이 된 상황에서의 표면 상태, 전류가 흐르는 것은 바로 이 표면에 있는 역전된 역전하들에 의해 가지고 전류가 흐릅니다. 이게 트랜지스터의 굉장히 특이한 점이에요. 머저리티 캐리어가 흐르는 게 아닙니다. 머저리티 캐리어가 아닌 원래는 마이너리티 캐리어였던 애들을 역으로 표면으로 모아서 걔를 전류를 잘 통하게 채널을 만들어줍니다. 그게 바로 트랜지스터의 인버전 채널이라는 거고 그것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우리가 게이트 전압이 이제 새로운 값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threshold 볼테이지라는 전압이 나와요. 이게 트랜지스터가 켜지느냐 꺼지느냐를 기준을 잡아주는 그러한 볼테이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볼테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볼테이지가 threshold 볼테이지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느냐는 뒤에서 좀 차차 배우기로 하고 어쨌든 이 특성을 보게 되면 서피스가 P타입이 되어버린다. N타입이었는데 P타입이 된다. 그래서 거꾸로 특성이 변화한다. 뒤집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인버전 레이어로 표현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트랜지스터가 켜진다라는 게 바로 인버전 조건이었고요. 온이고 꺼지는 조건은 바로 이 어큐뮬레이션 조건입니다. 오프 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이쪽에 인버전에서 더 많이 흐르는 거예요. 어큐뮬레이션은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조금 의아할 수 있는데 뭐 디플리션은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표면에서 전하가 거의 없으니까 이 표면 전하가 중요한데 채널이 형성이 되는 영역이라서 그런데 어큐뮬레이션은 일렉트론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일렉트론이 여기 조금 들어가 봐야 큰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류의 어떤 그 정의를 보게 되면 시간에 따른 전하의 변화량을 얘기해야 되는데 N타입에 이미 굉장히 많은 일렉트론이 있는 상황에서 몇 개가 조금 더 들어온다고 해서 어큐뮬레이션에서 이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량은 0이에요. 항상. 이미 굉장히 많은 것에 조금 들어와야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큐뮬레이션은 트랜지스터가 동작하는 모드가 아니고 꺼져 있는 모드고 오히려 켜지는 모드는 이 변화량이 극대화되는 인버전에서 트랜지스터가 켜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밴드 다이그램에서 차지들의 그러면은 거동은 어떻게 됐냐. 자, 우리가 고려해야 될 현재 MOS에서의 차지 거동은 메탈 쪽의 차지,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의 차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탈 쪽의 차지는 뭐 사실은 소위 state of charge라고 그래서 워낙에 메탈의 프리 캐리어가 많기 때문에 반도체처럼 뭐 이렇게 디플리션 리전이 생기거나 하지 않고 오로지 완전 표면에서만 거동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보이는 거는 거의 그 표면에
원자 수준의 표면에만 캐리어들의 변화가 유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밴드 다이그램에서는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크게 우리가 네 가지 조건 여기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플랫 밴드 볼테이지부터 어큐뮬레이션, 디플리션, 인버전으로 착착합니다. 자, 플랫 밴드 볼테이지는 게이트가 이렇게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그랬고, 모든 플랫이 이렇게 플랫한 상황에서 가는 것이다. 어큐뮬레이션으로 가게 되면 현재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아까와는 다르게 P타입 실리콘입니다. P타입 실리콘이니까 P타입의 머저리티 캐리는 홀이 표면으로 오는 조건이 되려면 게이트 쪽이 마이너스 전압이 상대적으로 메탈에 마이너스 걸려 있어요. 메탈에 마이너스 걸려 있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전하들의 분포는 어떻게 되느냐? 자, 메탈에다 마이너스를 걸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엔 플러스 걸렸으니까 여기 홀이 모인다 그랬죠. 그래서 실리콘 표면에 이렇게 플러스 Q 차지가 모여드는 상황이 되겠다. 이 영역은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Q 차지가 생겨서 이것만큼 해당되는 이거를 상쇄하기 위한 마이너스 차지가 반대로 메탈 쪽에서 이렇게 똑같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Q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중성이 유지가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겠다. 플러스가 있으니까 반대 마이너스가 생긴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어큐뮬레이션에서는 이런 차지들의 분포 영역은 완전히 거의 원자 수준의 seed of 차지라고 부른다. 예. 볼륨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표면에만 최표면에만 모이는 이런 상황이 된다. 자,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P타입 실리콘이기 때문에 게이트를 오히려 플러스 방향으로 서서히 게이트를 증가를 시켜주면 이쪽에 페르미 레벨이 메탈이 내려왔고 반대로 실리콘 쪽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디플리션이 발생이 되고요. 디플리션이 발생이 되면 이제 디플리션 이전의 형태가 이제 파악이 되죠. 이 밴드 밴딩 상황이 있는 상황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의 어떠한 전하의 변화량은 디플리션 이전이 형성이 됐을 테니까 여기는 순전히 마이너스 Q 차지만 형성이 된다. 이제 P타입 실리콘이니까 억셉터 공간 차지들만 있겠죠. 디플리션 이전의 위스만큼. 그래서 마이너스 Q가 이렇게 존재하고 요것만큼 메탈 쪽은 오히려 플러스 차지가 이쪽에 유도가 되는 것이다. 그죠? 이 전하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으로 간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여러분이 기준을 실리콘의 전하 변화로 하게 되고 그 반대를 메탈 쪽에서 seed of 차지가 유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반도체는 디플리션에서 프리 캐리어에 의한 전하량이 아니고 오로지 뭐다? 스페이스 차지다. 예. 그래서 억셉터 이온들에 의한 공간 전하만 있는 거지 일렉트론이나 홀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게이트를 전압을 더 증가시키면 드디어 이제 인버전으로 간다. 자, 인버전으로 가면 이 표면 쪽으로 뭐예요? 이 P타입이기 때문에 반대의 마이너리티 캐리어는 일렉트론이 표면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몰려들기 시작해서 이 표면을 채우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기존의 공간 전하에 의해서 생성된 마이너스 Q 전하가 이미 있는데 거기에 표면 쪽에 아주 표면 쪽에 일렉트론이 굉장히 높은 밀도의 일렉트론들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중첩이 되는 상황이 된다. 그죠? 그러면 이 일렉트론에 의한 전하량 마이너스 QE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그 스페이스 차지에서 디플리션에 있던 공간 전하량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친 플러스 값이 메탈에 유도가 돼야지 이것의 전체적인 그 전기장의 그 밸런스가 유지가 되겠죠. 마이너스 Q만큼 플러스 Q가 더 증가된 걸 알 수 있다.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일렉트론들이 여기에 유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보시다시피 아주 좁은 영역에 결과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일렉트론이 여기에 빠져든다. 그래서 포텐셜 웰이라고 합니다. 포텐셜이 마치 우물과 같이 캐리어들을 잡아 끌어들인다. 이제 에너지가 낮은 영역이 국소적으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은 매우 좁은 영역이고 이것 때문에 캐리어들이 이렇게 좁은 영역에 국소화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트랜지스터가 켜질 때의 상황이에요. 자, 이 차지들이 움직입니다. 이 차지들이 트랜지스터가 되면은 사실 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의 바깥쪽과 안쪽으로 이제 3차원적으로 그리면 그죠? 이 화면으로 튀어나오는 하고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이 바로 트랜지스터 채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렇게 좁은 영역에 포텐셜에다가 일렉트론을 가두게 되면 이 포텐셜 웰 자체가 매우 좁은 영역에서 양자화됩니다. 예. 그래서 양자화돼서 그러한 양자된 에너지 스테이트를 통해 가지고 일렉트론이 연속적인 에너지 분포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띄엄띄엄 에너지 분포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발리스틱 트랜스포터라는 겁니다. 발리스틱. 자, 발리스틱 트랜스포터가 뭐냐면 우리가 결정 내에서 전자들이 이동할 때 원자들과의 충돌 때문에 항상 산란이 생기죠. 우리가 중간고사 전에도 배웠지만 포논 스캐터링도 생기고 그 다음에 아이오닉 스캐터링도 생기고 이런 스캐터링이 생기는데
이렇게 좁은 공간에다가 일렉트론을 가둬놓게 되면 이 크기는 뭐 수십 나노미터 이하입니다. 이것들이 설령 원자가 있더라 하더라도 원자들과 산란은 최소화되고 굉장히 빠른 퀀텀 트랜스포트를 가지게 된다. 산란이 거의 없는 그러한 전자이동을 가지게 돼서 유독 이 표면 쪽에서 흐르는 전자들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 이제 이러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고성능의 하이스피드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리콘을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트랜지스터가 바로 이 특성을 캐칭을 해가지고 구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다른 소자들과 차별화되는 아주 좋은 소자라 할 수 있고요. 물론 이론적인 값보다는 이러한 그 스캐터링이 없는 그 차지들의 속도는 조금 줄어들지만 여러 가지 비이상적인 그런 스캐터링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전력으로 이렇게 빠르게 동작하는 스위칭 소자는 트랜지스터가 지금 현재는 거의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의 트랜지스터 캐패시터 해석의 일단 전체적인 근간이고, 요걸 가지고 이제 해석적으로 쭉쭉쭉 풀면서 각각의 전압의 크기와 전하량의 그러한 차의 값들을 해석적으로 쭉 유도하는 것이 이제 우리 캐패시터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캐패시터에서 우리가 트레시홀드 볼테이지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의를 한 다음에 실제로 트랜지스터에다 이 값을 적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인 어큐뮬레이션부터 차근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걸어주는 구조는, 구성된 구조는 P-타입 실리콘 기판에 게이트 악사이드가 있고 위에 이제 게이트 메탈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P-타입 모스캡을 썼기 때문에 이 구조는 N-모스캡 구조고요. 네, 모스캡 구조. 자, 어큐뮬레이션 조건에서는 이렇게 P-타입 실리콘인 경우에는 게이트 쪽에는 마이너스가 걸리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는 플러스가 걸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부호가 반대로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되면은 게이트 쪽에 마이너스가 걸리니까 상대적으로 그 실리콘 쪽에서 머저리티 캐리인 플러스들이 이 마이너스 방향을 따라서 표면에 주로 이렇게 몰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구조를 우리가 어큐뮬레이션에 부른다. 머저리티 캐리어가 표면으로 이렇게 모여드는 상황을 우리가 어큐뮬레이션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게이트 쪽에서는 마이너스가 걸려야 되는 상황이다. 자, 게이트 쪽 전압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게이트 전압은 훨씬 작은 전압이고요. 플랫밴드 볼테이지보다 더 작은 전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걸어주는 게 게이트 전압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럴 때 밴드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메탈 쪽은 마이너스가 상대적으로 걸려있고 그 다음 반도체 쪽은 플러스가 걸려있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다. 자, 이때에 우리가 걸어주는 플랫밴드 게이트 전압은 플랫밴드 볼테이지 플러스 VOX가 됩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악사이드만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의 전압이 악사이드에 걸려있는 걸 알 수 있고 밴드 밴딩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은 약간의 밴드 밴딩이 있는데 거의 이거는 무시될 수 있는 정도로 아주 약한 전압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압은 악사이드에 걸릴 수 있다는 거고, 요거를 다시 옮겨주면 게이트 우리가 걸어준 전압에서 플랫밴드 볼테이지를 빼주고 남은 거가 악사이드에 순전히 걸리는 전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플랫밴드 볼테이지는 우리가 원래부터 휘어져 있던 열평형 상태에서부터 걸려있던 전압을 역으로 걸어주는 거기 때문에 게이트 전압이 이 플랫밴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만큼 사용이 되고 남은 것만 악사이드에 전압이 걸린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걸리는 악사이드 전압은 당연히 이 밴드 밴딩에 해당이 되는 여기에 대해서 전하량을 꽂히면 되죠. 그래서 Q 곱하기 VOX 하면 악사이드가 얼마나 에너지를 밴드 밴딩이 일어나는지, 에너지 변화량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걸어준 게이트 전압에 따른 에너지는 페르미 레벨, 메탈 쪽의 페르미 레벨과 반도체 페르미 레벨의 차이를 결과적으로 우리가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얘기할 수 있다. 앞에 이제 전하량만 곱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도 밴드 밴딩이 있더라. 그래서 표면에 있는 그 서피스 포텐셜과 그 다음에 벌크 쪽에 있는 걸 대비로 해서 요만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Q 파이 S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값은 매우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무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식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줄 때의 밴드 밴딩 구조가 이러한 상황이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메탈 쪽으로 일반적으로 페르미 레벨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폴리실리콘 메탈을 쓰긴 했지만 이러한 나머지 값들은 다 그냥 여러분이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여기서 차지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자, 여기도 마이너스, 게이트에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걸리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모여든 캐리어들이 모여드는데 이러한 캐리어들이 어큐뮬레이션 된 캐리어들 덴시티를 구하고 싶다. 이걸 차지 덴시티 관점에서 구하고 그것은 쿨럼 퍼 스퀘어 센티미터 값으로 구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게이트 악사이드 두께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 두께를 우리가 X0라고 하자. 게이트 악사이드는 X0라는 절연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에 의해서 악사이드에 걸리는 전압은 게이트 전압 빼기 플랫밴드 전압을 뺀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가우스로에서부터 이 전기장을 실제로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떤 차지 디스플레이스먼트는 그 미디엄에서의 퍼미티비티 곱하기 전기장이기 때문에 악사이드에서의 전하량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유전체에서 악사이드가 유도하는 전하량을 어큐뮬레이션 전하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왜냐하면 악사이드 자체는 전하가 있는 게 아니고 악사이드를 통한 전기장이 실리콘에 있는 전하를 표면으로 끌어모으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하게 되는 차지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어큐뮬레이션 전하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의 전기장 EOX는 요식에 의해서 어큐뮬레이션의 차지를 그것의 SiO2의 퍼미티비티 혹은 다이렉틱 콘스탄트 나눈 값이 될 것이다. 자, 이거를 EX를 양변에 곱해주면요. 예, X0를 여기서 곱해주면 결과적으로 전기장에다가 이거의 두께를 곱해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악사이드의 전이차가 되고요. 볼테이지, 악사이드에 걸리는 전이차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Q 우항에는 이제 여기다가 또 X0를 곱해주게 되면 요게 결과적으로 Q 어큐뮬레이션의 전하량에다가 악사이드 캐패시턴스 나눠준 값이 됩니다. 이 악사이드 캐패시턴스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죠? 여기서 어떠한 유전체의 길이분의 그 유전체의 유전 상수값을 나눠주면 이것이 바로 악사이드의 캐패시턴가 되니까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큐뮬레이션 된 차지 캐리어가 얼마이냐? Q 어큐뮬레이션은 마이너스 C를 앞으로 넘기고요. 마이너스 C 악스의 원래는 VOX였는데 예. VOX는 결과적으로 VG-VFP라는 게 이 식에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Q 어큐뮬레이션은 마이너스 CX VG-VFP. 자, 이 값은 모두 플러스이기 때문에 차지의 관점에서 보면 0보다 큰 상황이 될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어큐뮬레이션 레이의 차지 덴시티를 구하는 방법이고요. 자, 이제 디플리션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디플리션은 이제 전압이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P-타입 실리콘에 대해서 우리가 전압을 걸어주게 되는데,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이게 맞죠. 예, 이제 게이트 쪽에다 플러스를 걸어줬고, 예,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다 마이너스, 이제 극성이 반대가 됐습니다. 극성이 반대가 됐고, 그 게이트 전압은 이제 플랫밴드 볼테이지보다는 크게 걸리고요. 그 다음에 트레숄드 볼테이지보다는 작습니다. 이 트레숄드 볼테이지가 바로, 우리가 캐패시터가 턴온 되는 기준이 되는 그러한 턴온 볼테이지가 됩니다. 켜지는 볼테이지 되는데, 하여간 켜지는 것보다는 작은 전압이지만 플랫밴드 볼테이지보다는 켜져 있다. 그리고 바이어싱의 그 방향은 이제 극성이 거꾸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밴드 밴딩을 여러분이 한번 예측해 볼 수가 있다. 그 전에 차지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게 되면 우리가 메탈 쪽은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뭐 플러스가 있다 그러면은 표면의 시드 차지는 플러스 방향이 될 것이고, 왜냐하면 플러스에서 밀리니까. 중요한 거는 반도체 표면이죠. 반도체 표면에서 게이트 쪽에 플러스가 걸리니까 이것에 의해서 끌어당겨진 일렉트론들이 표면에 가득 차게 되겠다. 자, P-타입 실리콘에는 원래 일렉트론이 없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차지들이 이렇게 끌려오게 되는데 이 볼테이지가 아직은 얕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들이 아직은 많이 가 있지 않고 거의 없고, 여기는 원래는 플러스 홀들이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이 반대로 밀려 나가는 상황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전압을 실리콘에 걸어주기 때문에 홀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일렉트론은 거의 없고, 아직은 프리 일렉트론은 거의 없고, 순전히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공간 전하들, 그거는 이제 P 플러스를 유발시키는 억셉터들이죠. 억셉터들은 그 자체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이온이 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이온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전압만 있는 상황이고, 아직은 프리 캐리어들이 예를 들어서 일렉트론이 들어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밴드 밴딩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메탈 쪽에는 이제 플러스가 걸려 있고요. 반도체 쪽에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밴드 밴딩은 이제 거꾸로 되죠. 예, 플러스 걸린 쪽으로 악사이드가 이렇게 걸리게 되겠고, 그래서 이 밴드 밴딩의 에너지 차이만큼은 QVOX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실리콘은 밴드 밴딩이 표면을 위해서 다운워드 밴드 밴딩이 되고, 이 값이 이제 상당히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커자인 뉴트럴 리전에서 그 다음에 표면에서의 그 밴드 밴딩에 따른 서피스 포텐셜 차이가 Q파이S가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크고 요만큼의 차이가 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밴드 밴딩이 되는 영역에서 디플리션이 발생하고, 디플리션 위스는 W라는 값으로 우리가 정의했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했던 거와 똑같고요. 그 다음에 페르미 레벨과 메탈의 페르미 레벨, 그 다음에 반도체 페르미 레벨 차이는 마찬가지로 게이트 전압의, 걸어준 전압의 차이만큼 에너지 차이가 발생한다 해서 QVG,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앞에서 봤던 에너지 밴드 모델과 똑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본 것인데, 방향만 이제 거꾸로 되어 있다. 이걸 유의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될 거는 디플리션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에 대한 수식을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디플리션 with W를 이제 정의를 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파이 S와의 상호관계를 한번 그려내 봅시다. 이것은 우리가 메탈 세마이 컨덕터에서도 했었고, 그 다음에 PN 정션에서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익숙할 것이다 보고 한번 접근해 보겠다. 자, 그래서 실리콘의 서피스가 이제는 원래는 그 어큐뮬레이션 상황에서 표면에 뭐가 있었어요? 플러스 차진 홀이 있었다. 근데 이게 이제 반대 극성으로 몰려버리니까 표면에서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남는 것은 마이너스 공간 전압만 남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 디플리션 리전에서의 차지 덴시티는 우리가 공간 전압만 고려하면 되겠다. 그래서 0에서 W의 X 사이 위치에서 그것의 토탈 차지 덴시티는 마이너스 QNA만 고려하면 된다. 그죠? 자, 포화송 이케이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 디플리션 리전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전기장의 1차 미분값, 퍼스트 데리비티브는 실리콘의 다이렉트 콘스탄트 분의 차지 덴시티가 될 것이고, 차지 덴시티를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QNL에 집어넣게 되면 요 값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죠. 자, 구간은 0에서 W까지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것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포텐셜의 그 크기를 결과적으로 표면과 내부 벌크에서의 파이 S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포텐셜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밴드 밴딩이 일어난 만큼의 변화죠. 이렇게 휘어졌을 때. 그래서 표면에서의 인트린식 레벨과 그 다음에 벌크에서의 인트린식 레벨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파이 S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 전기장을 포화동 이케이션을 2번 적분하면 됩니다. 적분해서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데, 그 값을 구해보면 2 엡실론 실리콘의 QNA의 오메가 W제곱, 디플리션 리전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이고, 이건 여러분 많이 해본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우리가 변형을 해서 디플리션 with W는 이러한 상호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퀘어 루트의 QNA분의 2 입실론 실리콘의 파이 S, 파이 S는 바로 서피스 포텐셜의 차이입니다. 서피스와 벌크의 실리콘의 포텐셜 차이, 인트릭스 레벨 혹은 밴드 밴딩에 의한 서피스 포텐셜 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파이 S가 이 값이 점점점 밴드 밴딩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죠? 파이 S가 커지는데 이 값이 어떠한 값에 도달하느냐가 우리가 트랜지스터 켜지느냐, 꺼지느냐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특성이 됩니다. 파이 S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결과적으로 밴드 밴딩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디플리션 위스는 커지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했다시피 다른 정션에서 마찬가지로 도핑 레벨이 커지게 되면 디플리션 위스는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MOS 시스템에서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이 값이 변하게 됩니다. 이 값이 실제로 또 변하게 돼요. 그래서 파이 S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디플리션 리전에서의 볼테이지 드랍, 그래서 이 게이스택에서 볼테이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여기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금 전하의 상황을 볼 때 메탈은 뭐 크게 우리가 생각할 게 없고요. 반도체 쪽이 중요한데 현재 마이너스의 공간 전압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가 차지 덴시티를 Q 디플리션이라고 표현했다. 자, 가우시안 로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악사이드의 전기장에 의해서 발생될 수 유도되는 그런 차지 덴시티는 이제는 디플리션 차지만 있는 거죠. 앞에서 어큐뮬레이션 차지였고 이제는 마이너스 공간 전압인 디플리션 차지만 있게 된다.
그래서 이 X는 마이너스 Q 디플리션이고 이것을 마찬가지로 악사이드 캐패시턴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 방식으로 해서 악사이드 두께는 X 재료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양변에 곱해주게 되면 악사이드의 전압 강화 VOX가 나올 것이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제는 Q 디플리션의 나누기 악사이드 캐패시턴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고, 자, 근데 우리가 Q 디플리션의 값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디플리션 with W를 알고 있고 일정하게 억셉터 스페이스 차지가 도핑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단위 면적당으로 따져봤을 때 이게 단위 면적당이에요. 단위 면적 따졌을 때 Q 곱하기 NA 곱하기 W 이거는 차지 덴시티니까 실제로 이것의 단위는 단위 센티미터나 쿨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내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디플리션 with W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전체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Q 디플리션에 있는 차지 덴시티는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에 2QNA의 엡실론 실리콘의 파이 S 이렇게 됩니다. 이런 값으로 정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정리를 하면 VOX를 우리가 실제로 구할 수 있고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걸어주는 게이트 전압이라는 것은 플랫밴드 볼테이지 더하기 파이 S 더하기 VOX가 됩니다. 그죠? 예, 왜냐면 게이트 전압이라는 것은 플랫밴드 볼테이지 일단 만들어준 데 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리콘에 이제 전압이 걸리죠. 예, 밴딩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악사이드에 걸리는 전압까지 해서 이러한 공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플랫밴드 볼테이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 S는 우리가 서피스 포텐셜 주어진 값이고 VOX는 이제 앞에서 구한 값을 딱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여기서 집어넣게 되면요. 우리가 구한 값을 집어넣고 C역수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게이트 전압이라는 것은 디플리션형에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 사실은 이 디플리션 리전에서 더 가게 되면 어떤 것이 변하냐? 사실 변하는 거는 다 똑같고 오로지 파이 S만 변합니다. 그죠? 게이트 전압을 우리가 점점점 증가시킴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거는 이 두 개의 값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플리션 리전하고 인버전하고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파이 S를 얼마나 정도에 따라서 걸어주냐에 따라서 서피스에는 오로지 스페이스 차지만 있을 수가 있고 만약에 디플리션보다 더 높은 전압을 걸게 되면 여기 뭐예요? 인버전이 생기게 되면 여기에 이제 프리 일렉트론들이 마이너스 캐리어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때에서는 이제 디플리션이라고 하지 않고 인버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던 게이트 전압에 대해서 우리가 디플리션 조건이면 플랫밴드 볼테이지 플러스 파이 S 플러스 그 다음에 VOX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고요.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라 그러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서피스 포텐셜의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파이 S에 대해서 이 값을 전부 수정을 해서 바꿔보자. 그러면 이게 쭉 정리를 하게 되면요. 스퀘어 루트의 파이 S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예, 이것은 제곱을 하게 되면 파이 S는 요 앞에는 이러한 값이 있고, 스퀘어 루트 안에, 블랙킷 안에 이러한 식으로 값이 들어갑니다. 자, 이게 왜 파이 S로 우리가 표현했느냐?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파이 S가 매우 중요합니다. 트랜지스터의 동작을 ON과 OFF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 파이 S의 변화량이고, 파이 S의 변화량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보게 되면 모두 고정된 값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억셉터 농도 고정되어 있죠. 실리콘의 퍼미티비티 고정되어 있고요. 악사이드 또한 이거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사이드의 캐패시턴스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악사이드의 두께분에 사용된 물질의 캡 퍼미티비티로 나눠준 것인가. 이건 모두 고정된 값이거든요. 그래서 또한 고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또 모두 마찬가지고, 이제 오로지 우리는 걸어주는 전압 게이트를 이제 바꿔주죠. 오르락 내리락 바꿔주게 될 것이고, 이것도 이제 주어지는 값입니다만은, 변화하는 값이죠. 플랫밴드 볼테이지 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파이, m-파이 s예요. 그래서 메탈의 오펑션에서 반도체의 오펑션 뺀 겁니다. 정해져 있고. 나머지 다 주어져 있죠. 예, 그래서 오로지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우리가 인가하는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파이 S 바뀌었기 때문에 이 파이 S가 매우 중요한 특성을 실제로 가지고 트랜지스터가 켜질 때 캐리어들이 이제 전자들이 흘러서 혹은 홀이 흘러서 커런트, 소위 말하는 드라이빙 커런트, 켜졌을 때 커런트를 형성을 할 때 이 커런트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 또한 파이 S입니다. 서피스 포텐셜. 그래서 서피스 포텐셜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디플리션 리전까지 했고 인버전으로 가기 위한 그 최초의 기준 전압이 바로 threshold 볼테이지. 자, 이것은 실제로 트랜지스터가 이 조건이 되면 이제 켜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turn on 됐다.
드디어 이제 트랜지스터가 켜지는 거예요. 자, 디플리션까지 가는 것은 턴온을 가지기 위한 중간 단계일 뿐이지 아직 트랜지스터가 켜진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면 채널에서 움직일 수 있는 캐리어들이 없어요. 근데 트레시홀드 조건부터 이 서피스에 드디어 움직일 수 있는, 켜져서 움직일 수 있는 캐리어들이 모이게 되고 그 상황에서 인버전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경우는 게이트 전압이 증가가 되어가지고 파이 S가 2파이 F가 되는 조건까지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서피스는 이제 strongly inverted 됐다. 서피스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한다. 자, strong inversion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서피스는 이제 일렉트론으로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원래는 P-타입 실리콘이었는데 그 P-타입 실리콘의 홀의 개수만큼 동일한 거꾸로 반대 전화인 일렉트론들이 표면에는 꽉 차 있다. 그래서 이걸 strong inversion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threshold 컨디션에 그러고 트랜지스터가 턴온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기준 전압이 된다. 이겁니다. 자, 이거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게이트 전압이 threshold 볼테이지가 됐다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surface potential의 변화량 파이 S는 2파이 F와 같다. 자, 파이 S는 우리가 앞에서 다 정의를 했습니다. 파이 S와 파이 F의 값을 정의를 했고 파이 S는 벌크에서 인트린시스 레벨에다가 surface 인트린시스 레벨을 뺀 거고요. 파이 F는 벌크의 인트린시스 레벨에서 페르미 레벨을 뺀 것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P-타입 실리콘의 경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악사이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strong inversion이 일어난 상황을 가정한 밴드 밴딩이 P-타입 실리콘에서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밴드 밴딩이 이렇게 강하게 일어났더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게 컨덕션 밴드. 그 다음에 이게 밸런스 밴드죠. 네. 자, 그 다음에 인트린시스 레벨은 밴드 정중앙에 형성이 된 이러한 인트린시스 레벨이 똑같이 밴드 밴딩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P-타입의 페르미 레벨은 어디서 위치하느냐면 벌크에서 이렇게 어디서는 일정하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이것이 우리가 페르미 레벨이라고 한다 이거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벌크와 서피스는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각각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겠다. 자, 그러면 다시 색깔을 바꿔서 일단 벌크의 인트린시스 레벨은 어디입니까? 자, 여기가 바로 벌크의 인트린시스 레벨이죠. 예. 벌크의 인트린시스 레벨. 자, 서피스의 인트린시스 레벨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예, 여기 서피스의 인트린시스 레벨입니다. 표면에서의 인트린시스 레벨이다. 자, 그러면 파이 S는 이 경우에 파이 S의 차이는 여기 벌크의 레벨을 쭉 이어주고 그 다음에 서피스의 인트린시스 레벨을 이어주고 요 차이가 바로 요 값이 됩니다. 그죠? 요 값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항에 있는 인트린시스 레벨 벌크와 페르미 레벨 차이는 뭡니까? 예, 다름 아닌 요거죠. 예, 그래서 요게 의미하는 바는 이 왼쪽에 있는 요 값의 크기가 여기 벌크에서 있는 인트린시스 레벨에서 페르미 레벨을 산 거에 2배가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요거 값하고 요거 값이 요 값하고 요 값이 똑같이 되면 2배가 되는 것이다. 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이제 서피스는 EF, AI 서피스 빼기 마이너스 EF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마이너스의 벌크의 인트린시스 레벨에서 페르미 레벨의 값을 뺀 거와 서로 반대 방향의 이러한 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제 이게 설명하는 바는 여기서 EF를 뺀 것, 그 다음에 벌크에서 여기에서 이걸 뺀 것이 이제 부호는 반대고 크기는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이것이 파이 S는 2파이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경우에 서피스 캐리어 농도, 이게 바로 일렉트론 농도죠. 일렉트론 농도는 원래는 P-타입에서 이런 캐리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도핑을 했던 억셉터 농도 있죠. 억셉터의 농도와 동일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 전화가 기존의 홀 캐리어 농도만큼 생겼기 때문에 역전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거를 인버전이라고 표현한다 이거죠. 인버전. 자, 인버전 되고, 이게 실제로 트랜지스터가 켜졌을 때 이동하는 전화입니다. 홀이 아니고 P-타입 실리콘에는 거꾸로 일렉트론이 이동을 한다. 이것이 트랜지스터의 엄청나게 중요한 특성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방금 앞에서 봤던 그러한 그 수식을 이용해가지고 이 파이 S와 이 도핑 간의 상호 관계를 알 수가 있고요. 캐리어 컨센트레이션, 그 다음에 디플리션 위스의 그 다음에 서피스 포텐셜에 따른 그 크기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자, 첫 번째로 이 서피스 포텐셜 파이 S는 2파이 F랑 같다고 얘기했고,
파이 F라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페르미 레벨에서 인트리스 레벨까지의 에너지 차이에 따른 전하량이니까 Q분의 KT ln의 NI분의 NA에다가 2를 곱한 것 같죠. 요게 이제 결과적으로 파이 F가 표현하는 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또한 디플리션 위스는 이제 우리가 디플리션 컨디션에서 이미 얘기했던 2파이의 2의 입실론 SI의 파이 S인데 파이 S의 값에다가 2파이 F가 들어오면 되죠. 네, 그냥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모두 동일한, 안에는 다른 값들은 모두 동일할 것이고 파이 S가 되니까 디플리션 위스는 요만큼 이제 더 커졌다는 거죠. 포텐셜이 더 커져서 이때에 우리가 디플리션 위스를 threshold 볼테이지에 해당하는 디플리션 위스 WT라고 표현한다. 자, 그래서 WT라고 표현했고 이것이 만족되는 모든 값은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 다른 건 별로 없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P-타입 실리콘에 대한 경우였고요. threshold 볼테이지까지 진행이 되면 게이트 전압, 우리가 걸어준 게이트 전압의 플랫밴드 볼테이지와 서피스 포텐셜 VOX가 조건을 만족시킬 때 요거는 이제 플랫밴드 볼테이지 파이 S에다가 VOX를 이렇게 써줬다는 거죠. 자, 이거는 왜 디플리션까지도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파이 S라는 값이 이제는 특정 값 이상이 된다. 그래서 파이 S는 2파이 F와 같은 상황이 되니까 이게 치환이 되었고, 여기 있는 파이 S 또한 2파이 F로 치환되었어요. 그래서 모두 플러스 값이 됐고, 이게 바로 P타입에서 threshold 볼테이지에 정의되는 값입니다. 예. 그래서 무지 중요합니다. 그죠? 이제 플랫밴드 볼테이지와, 자, 플랫밴드 볼테이지는 뭐 제가 기준점이라고 설명을 이미 했고, 그 다음에 이 서피스 포텐셜은 우리가 실리콘 서피스를 이제 밴딩 하는데 필요한 전압. 그 다음에 악사이드 또한 전압이 걸리니까 악사이드의 밴드 밴딩이 필요한 전압이 이렇게 세 가지 컴포넌트로 되어 있다. 자, N타입 실리콘의 경우에는 이제 홀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홀을 인버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사실은 이제 여기는 다 플러스 전압일 거지만, N타입은 이제 마이너스 전압이 될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미 다 마이너스 전압이 내포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악사이드의 전압만 여기 앞에 마이너스 4를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값 2파이 F 값을 쓰게 되면 이것이 악사이드를 이제 게이트에 마이너스 걸었을 때 걸리는 전압으로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N타입과 P타입은 모두 동일한데 이제 부호만 플러스와 마이너스 서로 반대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인버전 조건이라고 한 것이 VG는 VT와 같은 고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파이 S는 2파이 F인 조건. 이게 이제 인버전 컨디션이라는 그 점인데, 더 나가서 strong inversion이라고 얘기를 한다. strong inversion이면 이제 게이트 전압이 threshold 볼테이지보다 더 큰 상황이 됩니다. 이제 더 커요. 예, 이제 갖다 못해서 더 커진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상황이 발생될 것이냐.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P-타입 실리콘인 경우에 우리가 게이트 전압 플러스를 걸게 되면 이제부터는 일렉트론이 서피스로 엄청나게 모여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면에 굉장히 많은 모바일 일렉트론들을 모이게 된다. 자, 이렇게 플러스를 게이트 전압을 더 걸더라도 실리콘의 디플리션 리전은 확장이 되지 않습니다. 예, 더 이상 디플리션 리전은 더 늘어나지 않고요. 오로지 일렉트론만 더 모이는데 추가적인 그 볼테이지를 쓰게 된다. 자, 그 얘기는 우리가 이미 트레셔홀드 볼테이지에서 디플리션 위스를 구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확장되는 디플리션 위즈는 없고, 그러면 우리가 트레셔홀드 볼테이지보다 더 큰 볼테이지는 어디 쓰느냐? 표면에 일렉트론들을 모으는 이러한 조건으로만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플리션 이전 조건은 여전히 똑같이 유지됩니다. 파이 S는 2파이 F, W는 WT 모두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인버전 레이어 차지 덴시티를 다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제 스트롱 인버전이 된 상황이니까 게이트 전압은 threshold 볼테이지보다 큰 상황이 될 것이고요. 자, 게이트 전압의 그 전체적인 값은 기존과 동일합니다만은 플랫밴드 볼테이지 그 다음에 2파이-S 이거는 모두 동일합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차이는 뭐에서 발생하냐면 악사이드 캐패시턴스, 악사이드 볼테이지를 결정하는 그러한 차지 덴시티가 이제 디플리션 이자만 원래 있었는데 뭐가 생기느냐? 이제 인버전 차지, 일렉트론들에 의한 인버전 차지가 여기에 추가됩니다. 다른 거는 변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나머지 텀은 모두 동일한데 이제 인버전 차지에 의한 변화 텀을 고려하자 그러면 디플리션 이전에 의한 차지 덴시티는 또 변화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2파이 F 값 그대로 써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Q 인버전 차지는 결과적으로 추가적으로 모여든 일렉트론 차지니까 그것에 따른 볼테이지가 악사이드의 변화가 볼테이지 변화에 추가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붙고 C악스의 Q 인버전 이거는 추가적으로 몰려든 프리 일렉트론에 의한 차지 덴시티입니다. 그죠? 요 값이 들어간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세 개 값은 모두 우리가 앞에서 봤던 threshold 볼테이지 값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되는 값은 마이너스 C 억사이드 캐패시턴스 분의 Q 인버전만 이렇게 빼진다. 추가적으로 빼지는 거죠.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버전 레이어에 모여든 어떤 추가적인 일렉트론의 캐리어 덴시티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정리를 해서 마이너스 C 억스의 VG 마이너스 VT. 자, 결과론적으로 그 트레시홀드 볼테이지를 빼고 난 추가적인 델타 V에 의해서 그것이 모여든 일렉트론의 차지 덴시티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앞에는 C 억사이드의 캐패시터를 곱해서 인버전 차지를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봄으로써 우리가 이제 트레시홀드 볼테이지 이상의 전압들은 일렉트론들을 모여드는 데만 쓰이고 있구나. 다른 거에는 변화를 주지 않구나. 디플리전 리전도 안 느리고요. 그 다음에 디플리전 차지에도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인버전 차지 레이어면 변화를 준다. 이제 이때부터는 트레시홀드 게이트 전압을 증가시키면 VT 계속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거죠. 뭐가 증가합니까? 바로 인버전 차지가 증가한다. 움직일 수 있는 일렉트론 차지가 이때부터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따라가면서 리니어하게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세 가지 모드에서 accumulation, depletion, inversion에 대한 그 전압에 따른 charge density의 변화량, 그 다음에 실제로 게이트 스택에서 어떠한 그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캐패시터의 또한 굉장히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바로 게이트 스택의 캐패시턴스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게이트 스택이 결과적으로 하는 바는 우리가 전하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줌으로써 표면에 있는 캐리어들의 변화량을 바꾸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게이트 캐패시턴스, 게이트 억사이드 캐패시턴스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반도체의 캐패시턴스 변화, 그 다음에 채널 쪽에서 캐패시턴스 변화와 억사이드 캐패시턴스 변화 서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CV 커브, 캐패시턴스 퍼 볼테이지 커브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캐패시터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